자, 9번. 9번은 부등식이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죠. an에 더하기 n제곱, 자, 얘가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an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an에 대한 극한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특징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적으로 an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단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n제곱 식을 좀 모아보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모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an에 대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고, 식 전체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냐면 시그마를 붙여주면 여기가 지금 소거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a1과 an만 남기는 게 가능하겠죠, 그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a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k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k제곱,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k 상태에서 시그마를 다 붙여주면 시그마 k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여기도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얘도 마찬가지 k가 1부터 n-1까지다 이렇게 붙여서 뭘 만들겠다는 거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an에 대한 부등식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거 소거형 정리하면 얘가 an에서 마이너스 a1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필요한 것은 최고차항에 대한 것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k제곱이니까 3분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n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n세제곱 플러스 n분의 an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n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n세제곱, 그 다음에 왼쪽도 n세제곱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러면 뭐가 되겠다? 극한이 뽑히겠더라,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 문제에서는 합을 이용하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36번. 요 유형은 사실 겹치는 유형들인데, 조건이 좀 다양하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 여러분 3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게 28번 아니면 29번, 30번 셋 중에 하나에 무조건 나와. 그래서 잘 봐줘야 되는 유형이다. 36번. 자, 얘는 fx. 왜냐면 3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쥐꼬리만큼밖에 안 들어가서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얘가 n이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1의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n승 분해, 그리고 분자는 x-1의 그 다음에 절대값의 n승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n 플러스 1승이다. 자, 이 상태죠?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k가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뒤에 있는 얘네가 없어요. 얘네가 없으면 극한은 오로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x-1 n스 얘네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밑이 두 종류로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절대값 x-1이라는 밑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k라는 밑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둘 중에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큰가가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1번 절대값 x-1, 자, 얘가 k랑 비교했을 때 이 i가 더 크다 라고 정리가 된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가지고 먼저 극한부터 정리한다고 했죠. 극한부터 정리하시면 이때 fx의 값은 뭐다? 얘는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x-1, 자, 얘보다 k가 더 클 경우에는 결국은 얘가 극한값을 결정한다 이거지.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왜 얘를 가지고 극한을 다루게 되냐. k 밑에 절대값이 더 큰 애를 갖다 놓게 되면 분모와 분자에다가 k의 n승 분의 1, 여기도 k의 n승 분의 1, 자, 이렇게 곱해줬을 때 얘네들은 뭐가 날아가고 이 지수 부분이 날아가고 모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얘를 k로 나누게 되면 k분의 절대값 x-1, 이 부분은 값이 1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k도 양수고 절대값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밑이 뭐가 되는 거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i로 나오게 돼.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i는 거듭 제곱하게 되면 극한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미세 절대값이 큰 i를 기준으로만 계수 b를 읽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런 이유죠. 그러면 자 이때 극한값은 뭐라고 표현된다? 얘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이 서로 다른 애들이 분모와 분자가 각각 존재할 경우에는 미세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를 기준으로 극한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값 x-1. 자 얘랑 누구랑 같다면 얘랑 k랑 같다면 자 요때는 극한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했을 때 이게 그냥 놓고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 그냥 냈다 뭐 하라고? 다 바꾸라고 하나로 바꿔요. 하나로 바꾸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얘는 k의 n승 더하기 k의 n승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k의 n승 마이너스 k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정리될 거니까 분자에 남는 형태 바라보면 분모는 2고요. k의 n승 약분하고 나면 1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fx다 이렇게 다뤄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그래프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식을 갖다 놓고 봤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그럼 현재 fx는 불연속 가능성 있는 애가 언제만 불연속 가능성 있는 거예요? x-의 절대값이 k가 되는 순간에만 불연속 가능성이 있다. 즉 얘는 x가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인 곳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아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누굴 곱해서 2차 함수 gx를 곱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1 플러스 k, 1 마이너스 k 얘가 뭐가 돼야 돼요? gx는 0이다 의 두 근이 뭐가 된다? 1 플러스 k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가 돼야겠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더라. 알겠습니까? 됩니까? 예, 그래서 얘가 1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근이 되어야 하니까 일단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a 값은 1인 거고 그러면 이제 k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2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유형이야. 여기서부터 다 이런 유형이지. 근데 문제가 조금씩 다르긴 해. 세 문제가 다. 자, 37번 볼게요. 얘는 표현상으로 좀 특이하게 나온 것 뿐이야. 자, 요 정도의 그래프로 주어진다면 이런 거는 그래프를 바로 뽑아보자는 거지. fx가 지금 순수하게 공비가 x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랑 언제를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1일 때 기준으로 극한이 달라질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러면 x 2n승의 계수 b를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위에 거 분자에 뭐 붙어 있는 거 플러스 1 붙어 있는 거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2x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2x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2x 자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일단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부분에 필요한 그래프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x의 2n승 극한이 0이 된다면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3x 플러스 1이면 여기서 1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프가 기울기 3짜리로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더라. 값들도 좀 표현해보면 자, 요 위치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이 4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요? 이제 x값이 1일 때랑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만 구해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얘는 분모는 2가 되고 자 요거는 분자에 x의 2n승에 플러스 1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3x도 붙어 있으니까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구분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면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6이다 해서 이때는 3이죠. 그래서 얘는 요 자리에 함수값이 존재하겠다. 3으로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똑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분모는 여전히 2인 상태고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얼마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요렇게 칠해지네. 자, 이 형태가 지금 누구의 그래프라는 거냐면 fx의 그래프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AN은 지금 뭐 이상하게 주어져 있죠. AN은
P입니다. 언제? 자, 얘가 N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N값이 2 이상일 때는 QN, 그 다음에 플러스 R이랍니다. N이 2 이상일 때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PQR을 물어봤어. 그럼 PQR을 뽑기 위한 단서가 어디 있냐? 그 밑에 극한을 봤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fx, 그 다음에 곱하기, 자, f의 x-n에 플러스 an. 자, 요 모양이랑, 그 다음에 누구랑 같다는 거냐면, f1, 그 다음에 곱하기, f의 x-1-n이죠. 1-n에 플러스 an이야. 자, 이거를 이제 우욱한, 좌악한 직접 넣어서 따지시면 되겠는데, 좀만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일단 봐봐. 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서 x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 다 똑같고요. 이 뒤에 거는 여기에 1 요렇게만 붙어 있는 상태죠. 맞아요. 왼쪽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함수식에 대해서 왼쪽은 x가 1로 갈 때 무엇을 다루고 있고 극한을 다루고 있지. 같은 함수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측은 뭘 다루고 있는 거야? 함수값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얘죠? 얘랑 값이 같지 않죠? 맞아요? 괜찮은겨? 값이 같지가 않아. x가 1로 갈 때 여기 1에 대해서 지금 좌욱한, 우욱한 함수값 3개 다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뭐 해주려면? 같아지려면 그러면 뒤에 들어가는 얘네가 뭐가 돼야겠다? 얘네가 0이 돼야겠다. 그래서 f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에 플러스 an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겠다. 요게 요 문제에서 필요한 식이죠. 아니면 숫자 직접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일단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봐도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위에 게 얼마가 되고요? 위에 게 2가 되고 우극한이 2고 그 다음에 좌극한이 얼마가 돼요? 4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요거에 대한 극한이 얼마야 되겠다? 0이어야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가 0이면 뒤에 있는 얘도 똑같이 0이니까 그 등식이 성립한다. 요런 상태인 거지. 괜찮아? 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뭔가 뭐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AN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의역 X에 대한 것을 바라보자 라는 거고 그래서 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뒤에 곱해진 A가 0으로 나와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A1의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F0이다 이렇게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A2의 값은 얘는 뭐가 되었냐면 얘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고 그 다음에 A3은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왼쪽 부분에서는 값이 모두 연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4 얘도 플러스 2겠네. 그래서 요거 3개 여기다 연립하시면 PQR씩 다 뽑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38번이 좀 어렵죠. 아 맞다 약속은 지켜야지. 제가 오늘 원래 토요일날 알고 있었는데 그 토요일 3시간 수업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사주고 하기가 좀 힘들었어. 근데 내가 원래 지난주에 화요일날 4시까지 올려주지 못하면 손풀이 올려주지 못하면 음료수를 걸었잖아. 음료를 걸었지. 음료수는 아니고. 뭐지? 이 반응은 안 사줘도 되나? 개소리 좀 하지 마. 아, 그건가? 한 잔 정도 굶어도 괜찮다, 이건가? 내가 너무 많이 사줬나? 배때기가 불렀구만, 이거. 약속은 지켜야지. 눈 아파. 어디? 아이씨, 그만 할 줄 알았다, 내가. 아이씨.
어플 없어. 공차 깔아야 돼. 컴포즈, 메가, 바나, 벤티 넷 중에 하나. 어? 메가봉. 야, 성민이랑 너랑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메가. 아, 나 메가 싫은데. 아, 뭔가 알바가 불친절해. 알바 불친절하면 가기 싫어. 담아. 자, 아, 왜 이렇게 자주 사줬냐고? 내가 무조건 약속을 지키려고 걸은 건데 못 지켰잖아. 돈 벌어 쓸 데도 없는데. 너 설마 이상한 거 건드렸니? 담아. 이게 있잖아, 메뉴. 네가 뭐 주문은 잘 기억해야 돼. 자, 38번이요. 아, 이것도 그냥 바로 쓸까요? 어차피 다 x의 2n승이라서 식 하는 분만 정리하고 써드릴게요. 자, 얘가 분모는 x의 2n승,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같은 것끼리 묶어보면 a 플러스 x분의 b에, 그 다음에 x의 2n승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는 양수, b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를 살펴보시 좀 해보자. 그래서 얘는 식으로 바로 뽑으려면 a 값이랑 b 값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 그리기는 좀 불편한 상태이긴 해. 그래서 식으로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크다일 때에는 함수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 플러스 x분의 b다 이렇게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자, x제곱이 1보다 작다일 때, 자, 이때는 얘네들의 극한이 0인 거니까 2분의 1x 요걸 그려줘야겠네. 그 다음에 자, x의 값이 1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구분을 해야 됩니까? 하면 현재는 구분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x가 붙어있기도 하고 여기도 x가 남아있기 때문에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구분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얘는 3분의 그 다음에 1 들어가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얘는 3분의 분자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f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fx와 누구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다? 얘가 지금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m이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서 얘네 둘이 만나는 실근 개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루고 싶은 거냐면 교점 개수를 다루고 싶은 거고, 이 교점 개수가 뭐가 되는 순간 얘가 5개인 순간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교점이 5개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상황을 유추해 봅시다. 자,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뭘 모르는 상태야. a 값이 양수인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값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y에 대한 값을 모를 때는 뭘 생략한다고 했냐면 x축을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a다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x에다 1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쪽에다 그냥 x좌표가 이쪽 좀 넉넉하게 그릴까요? 여기에 x는 1, 그 다음에 요 위치에 x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다 라고 보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1을 들어가면 a를 기준으로 b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점근선의 교점 대칭 관계인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네.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지. 얘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2분의 1x, 요 2분의 1x가 얘보다 누워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냅두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x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2x-1 곱하기 플러스 m이야. 그러니까 x가 1,m을 반드시 지나는 상태란 말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존재하는 거야. 잘 봐. 이때 보세요. 얘랑 교점 개수가 5개가 생겨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5개가 생기는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자, 요 가운데 생기는 부분의 그래프는 어쨌든 뭘 그려주는 거냐면 이 사이에다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러면 이 직선하고 얘랑 만나 생길 수 있는 교점 개수는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한 개거나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교점 개수 나올 수 있는 거 세볼게요. 얘는 겁내 많다. 또는 한 개, 또는 아예 안 만난다, 빵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 직선, 여기 빨간색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이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직선은 2분의 1x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x랑 이 직선이랑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 개수가 일치하는 모양이라면 그러면 교점 개수가 겁나 많은 거고 아니면 아예 안 생기거나 아니면 몇 개거나 빵개거나 한 개거나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와의 교점 개수는 한 개 또는 빵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 부분과의 교점 개수도 한 개 또는 빵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만약 이 아이가 여기 요 점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겠죠. 요 점을 요 직선을 지난다면 여기 x는 마이너스에도 교점이 한 개 생길 수 있거나 빵개 생길 수 있거나 이런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마찬가지 교점 개수는 한 개 생기거나 빵개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뭘 표현한 건지 알겠니? 얘가 기울기가 만약 이 직선이 이 점에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교점 몇 개를 추가해야 돼? 3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럼 얘랑도 교점이 한 개이거나 빵개인 거고 얘랑도 교점이 한 개이거나 빵개인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교점 개수는 극단적인 상황이야. 괜찮아? 그럼 이랬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가 생기려면 5개가 생기려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고. 알겠어요? 5개가 생기려면 여기서도 만나야겠고 여기서도 만나야겠고 여기서도 만나야겠고 여기서도 만나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개의 교점을 가지는 상황이어야만 그래야지만 뭐가 생기게 돼? 교점 개수가 5개다 라고 볼 수 있게 돼. 이해돼요? 이게 아니면 한 군데라도 틀어지면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없지 5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지. 이해되십니까? 알아들은겨? 제발 알아들었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오늘. 아니야, 이해했어? 네, 교점. 그래서 이런 거 찾으실 때 교점 개수가 최대로 많이 생기는지 많이 생길 때 몇 개인 건지 또는 제일 적게 생기면 몇 개인 건지 2개 정도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생각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얘가 여기 있는 y는 이 m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x-1에 플러스 m이다 라는 요 직선이 일단 확실하게 지나야 되는 점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1, 그 다음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요거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다. 요 두 개는 반드시 지나야겠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됐나?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K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K에 대한 조건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자, 일단 하나 넣게 되면 3분의 오늘 좀 지우 계산 따로 해드릴게요. 아우, 3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했을 때 자 얘가 1 들어갔으니까 그냥
m이랑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3분의 a-p-1, a-p, -1 맞죠? 예, 그래서 요걸 정리해 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1 들어갔을 때 -4, 그 다음에 플러스 m이랑 같더라.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서 아래로 그냥 그대로 빼버리시면 일단 누구의 값을 알 수 있냐면 b 값을 알 수 있죠. m 값도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a 값도 날라가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보면 3분의 그 다음에 2b 플러스 2다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4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b 값은 얼마가 되나요? b 값은 5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뭐냐 이 고요함은? 대슈? 예.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 여기 누구냐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 k 값이 지금 요거죠. 요거 cm 얘랑 만나는 개수를 cm이라 했고, 그 다음에 ck가 5개다 라고 했으니까 m 값은 자연수가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 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3분의 그 다음에 a 그리고 플러스 2가 m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요걸 여기 밑에다가 넣어보게 되면 3분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얼마지? 5 들어갔으니까 2죠. 그래서 2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2 똑같은 식이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자연수. 그래서 이게 자연수니까 여기 있는 a 값은 뭐가 돼야겠다? 얘는 3의 배수가 되어야겠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적었니? 대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래프상에서 얘가 어디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m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 점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쪽에서 봤을 때 교점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어떤 쪽? 아래쪽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는 어디 쪽? 위쪽 지나야 된다.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그러면 요거 a 값에 대한 3의 배수가 얼마라는 거 여기 정리하시면 3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거 식은 괜찮겠죠? b 값이 5인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써줄까요? b 값이 5인 거 나왔잖아요. 여기다 1 들어가면 그럼 얘가 a 그 다음에 플러스 5. 자, 얘보다는 뭐가 작아야 되냐면 m 값이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간 위치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했을 때, 자 얘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m 값이 누구밖에 없다? 3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게 돼. 아이고 허리야. 어렵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번 숙제 중에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식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자면, 가운데 있는 라인을 만난다라는 것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얘가 요렇게 지난다라고 식을 세웠을 때 2분의 1x랑도 만나야 되니까 2분의 1x보다는 얘가 어떻게 지나야 되지? 이렇게 위로 지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쪽으로 요렇게 그려져야, 그래야 2분의 1x랑도 만나겠다. 그래서 요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위치는 잠깐만 잘못 그렸다. 이게 길이가 2잖아. 이거 눕혀야 돼. 이거 눕혀야 되는데 식을 반대로 썼어요. 미안해요. 노란색. 얘가 이렇게 누워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얼마냐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까지 요 사이를 지난다 까지 세워주시면 자연수 m값 뽑히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43번. 자, 요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지금 질문합시다.
원이 이럴 수 없다. 43. (43번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그 다음에 얘랑 일사분면에서 접한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접한대요. 사실은 뭐 얘가 이렇게 생길지 여기 접점에 일사분면 생길지 이거는 그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원점이라서 이 방향에 생기는 접선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 기울기를 뭐래? 접점의 좌표를 AN이라고 기울기를 BN이라 하죠. 그럼 여기를 BNX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 함수랑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2. 자, 얘가 누구랑 bnx랑 같다 이거죠. 넘겨서 판별식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 그래서 0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의 플러스 bn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이다 해서 이 i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주시면 되겠고, 판별식이 0이 되는 n값, 그러면 판별식 0이 되는 만족하는 bn이 뭔가 나오겠죠. 나올 거고요. 이때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게 결국은 이 식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 중근 자체를, 접점은 중근을 원하는 거니까 요 중근이 여기다가 얼마 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bn 요렇게 나오면 요게 an이 되는 거고 중근이 an일 거니까. 그래서 bn에 대한 것만 판별식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해줘? 해야 돼? 그래. 할게. 계산님. 2n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 전체 제곱 마이너스 필요 없어. 마이너스는 안 붙여. 그래서 얘가 4배의 n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8n 이거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2n 플러스 2 마이너스 b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8n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bn은 2n 플러스 2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8n이다 이건데, 잘 걸러줘야겠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bn의 기울기는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걸 써야 되는 거지. 큰 거. 얘가 플러스인 기울기가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접할 때다 요거니까 bn에 대한 것은 얘가 뭐다? 2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8n이다 요렇게 주시면 되죠. 됐나요? 요거 있으면 bn도 나오죠. an도 나오죠. 그래서 an 곱하기 bn. 자, 요 문제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하나, 뭐 예전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면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내접원의 중심의 y좌표를 an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의 외접원의 중심의 y좌표를 뭐 bn이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an 곱하기 bn에 대해서 극한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계산 뒤지게 더럽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계산 어렵게, 계산 좀 지저분하게 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44번이요.
어디까지 갔니? 핸드폰. 거기? 많이 갔네. 여기쯤 되지? 오늘은 어떻게든 9시까지 해보고 뒤에 개별 질문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44번. 얘는 자연수연에서 y는 x 4제곱이에요. x 4제곱 그래프는 그냥 2차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그리면 된다 그랬죠. 좀 더 굴곡진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 n, n의 4승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랑 그 다음에 원점 5를 지나는 원 C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이가 수직 이등분선 이 어떤 중심이 존재하겠지. 자, 이때 이 y는 x 4제곱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을 그러면 얘가 요렇게 생길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 C 위에 점 P에서의 접선 M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었을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태로 원이 존재해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얘가 지금 어쨌든 원의 접선이란 얘기니까 접선 위에 점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죠?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OP, 이 두 점도 지나니까 얘 수직 이등분선 위에도 누가 존재하게 돼요?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여기다가 중심을 설정하고 원을 그려주시면 원이 자, 요런 식으로 생기는 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원의 중심의 X좌표, 그래서 여기 생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라라는 거니까 쓸 수 있는 조건 두 개만 쓰시면 되겠네. 첫 번째로 파란색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은 y는 뭐 이 점은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4n 세제곱에 그 다음에 x-n에 플러스 n의 4승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OP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여기에 수직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n의 세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n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n의 4제곱이다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얘네 둘이 뭐하는 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접적이 중심의 x좌표 an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얘를 지금 이걸 an이라 했죠.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갖다 식을 세우면 4n의 세제곱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의 4제곱, 자 얘가 마이너스 4n의 세제곱 분의 1의 x 그 다음에 자 플러스 8n 제곱 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n의 4승 이렇게 될 거라 넘겨주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누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an, 이게 지금 an 이렇게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뭐 풀이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표정이 묘 썩어 있네 이거. 안 되겠다. 준서야 교육시켜. 표정이 좋지 않아. 앞에서 계속 썩은 표정을 있어 이거. 46번. 누구한테 있어? 용? 다 했어? 그래. 고르면 갖다 줘. 이게 이거랑 거의 똑같아. 민수야 그걸 좀 받아줘. 민수 골랐어? 안 골랐구나. 아직 안 담은 사람? 안 고른 사람? 여기만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46번. 똑같아. 숫자만 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무도 나와 대화해주지 않는구나. 괜찮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안지나 서나 애들 어떻게 하면 공부 좀 더 하면서 좀 덜 힘들게 하면서 공부시킬 수 있나 고민하고, 아,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 하다가도, 아, 이랬다가 내일 수업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쫄아서 술도 못 먹고. 난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었는데 원래. 아,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 올 거다. 하! 자, 봐라. 네. 왜 23개지? 아, 그래? 똑똑한 척 하네, 저거. 야, 중복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안 고른 사람, 일단 승찬이도 안 골랐지? 왜? 아, 그래? 또 안 고른 사람? 아, 있어서? 또, 너도? 자, 세연아, 너도 한잔해. 이제 당분간 사줄 일 없겠지. 아, 맞다. 저번에 모의고사 점수 잘 본 순으로 5명. 야, 이러지 마. 에이, 거짓말. 잠깐만. 야, 누가 보면 내가 사주기 싫어서인 줄 알겠네. 아, 나 진짜 이거 휴대 와이파이, 씨. 됐다. 됐다. 주문했다. 네, 자 46번에 필요한 것만 좀 빠르게 써볼게요. 여기 지금 y는 x제곱 위에 자 요점 pn에 대해서 얘랑 지금 수직인 직선을 그었는데 여기 이렇게 직선 L 잡은 거야. 그림상에서 확인되십니까?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PN에 대해서 접선의 수직인 거.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이 QN에 접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N을 지나고 있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원을 쓰겠다라는 거고, 이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 뽑으라는 거냐면 원의 중심을 좀 뽑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얘랑 요거 두 개를 지금 지나는 원이다 라고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뽑아 주시면 되는 거냐면 수직 2등분선을 구했을 때 요 수직 2등분선 위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겠지? 중심이 존재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얘가 지금 접점인 거니까 접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직이면서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그러면 얘랑 만나는 요 선상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에 내가 원하는 원에 뭐가 있어야겠다? 중심이 위치해야겠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는 y' 지금 x제곱이니까 x제곱 미분하면 2x고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4n이다. 이렇게 뽑히게 되죠. 따라서 요 파란색 직선 같은 경우는 y는 4nx 플러스 2n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수직 2등분이 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자체는 얘랑 연결한 기울기 2n 분의
그 다음에 2n 제곱, 2n분의 2n 제곱이면 n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거고, 지나는 점은 얘네 둘의 중점을 지나야겠으니까 n, 그 다음에 3n 제곱을 지난다. 하여 직선식을 세워주면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이고 플러스 3n 제곱 해서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구해주시면 얘가 요 원의 중심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 솔직히 고1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극한 구하는 거 한 줄만 미적분인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너기출로 갑시다. 이건 하나는 좀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9-17번 하나 한번 볼게요. 9-17번. 원래 저기 안 써놨는데, 17번에 이거 하나는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9-17번, 너기출.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가 핵심인지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최소 2번씩은 설명한 문제들이라 그래서 집어서 설명해 드리고 다시 고쳐오게끔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기출이라 평가원 기출이라서 고쳐봐야겠죠. 자, 일단 9-17번에서 요거 기억 보기 하나만 좀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대한 거 일단 여기서는 이 문제가 전부 다 등비급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에 대해서는 얘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기억에서 묻는 것은 뭐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이면 R 제곱의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묻는 거라 당연히 얘도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그러면 자 얘는 R 제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도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디귿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 EN이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R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자, 요 상태인데 자, 이때 두 번째 물어보는 게 AN 플러스 2분의 1의 이것에 대한 리미트 시그마. 자, 요거 급수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 조건이면 얘의 극한이 뭐인 거지? 극한이 0인 거지, 그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열 자체에 대해서는 얘는 극한이 뭐가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수렴한다 할 수가 없다. 100% 발산이다. 그래서 요 문제 관련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요런 거 판단하실 때 급수의 수렴과 그 다음에 발산을 판단할 때 자, 어떻게 정해드렸었냐면 첫 번째 1번 뭐부터 찾으라고 했냐면 극한부터 찾아요. 그래서 극한을 찾을 때 이게 어디로 시선이 가면 안 된다고 했냐면 극한의 수렴 발산으로 시선이 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극한 값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만 해? 0이 나와야만 해. 그래서 무조건 0이 되는 것만 골라놓고요. 0인 애들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극한이 0인 애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이때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야. 직접 조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직접 조사를 안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두 개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극한이 0이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발례 정도, 교과서에 있는 발례 정도는 알아들어야 했고 걔가 누구였냐면 n분의 1과 그 다음에 루트의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요거 두 가지 정도는 발례로 알아두시라 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분모와 분자에 뭘 비교할 수 있다고 했냐면 차수를 비교해서 분수식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 수렴 발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 이게 뭐였냐면 분수 형태의 식에서 지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등비수열을 저렇게 따져야 돼. 근데 이게 다항식 형태 또는 무리식 형태로 fn의 fn분의 gn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FN에 뭐해서 FN의 차수에서 그 다음에 GN의 차수를 뺐을 때 얘가 얼마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수렴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싶을 때에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얼마만큼 1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뭐 분모가 2분의 3승이고 분자가 1승이다. 이런 경우에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야. 값이 필요하면 직접 뭐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냥 수렴 발산만 조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기억 보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 기억 보기가 지금 등비급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등비급수라는 표현이 없다면 즉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이것이 뭐 할 때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2n이 무엇하냐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면 자 이것은 거짓이라고 했죠. 전체를 다 더하면 수렴하는데 그 중에서 짝수번째만 뽑거나 홀수번째만 뽑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건 하나 기억해 주자고 했는데 이건 시험 때 나오면 애들 무조건 틀리니까 이거 맞는 것들을 고르는 성질에서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물론 사실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교과에서 그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알아두자고 요거요. 자, AN 수렴할 때 AN이 수렴하냐? 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야. 이게 왜 거짓이라고 했냐면 교대급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교대급수,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급수. 그게 뭐였냐면 자,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길 마이너스로 할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3분의 1 뭐하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자 이 아이들은 일단 수렴 발산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얘가 AN의 절대값이랑 AN 플러스 1 내신이 중요하신 분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아닌 분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얘는 얘가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진다 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교대급수는 무조건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다 했고요. 이게 수렴 발산을 알고 있을 때는 극한 값도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보면 항상 이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홀수번째 항들의 합이나 아니면 홀수번째 항까지의 합이나 짝수번째 항까지의 합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예쁘게 나와. 지금 같은 경우는 홀수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값이 1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값이 그냥 얼마다? 얘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왜 수렴합니까? 했을 때 절대값은 얘네 둘은 얘가 더 작죠. 얘네 둘은 같죠. 얘네 둘 비교하면 얘가 더 작죠.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극한을 구하는 과정 애들이 좀 애매해하는데 그냥 극한 구할 때는 뭐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홀수번째 항에 대한 수열이나 짝수번째 항에 대한 수열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0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나도 어차피 뭐일 거니까 0일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플러스인 것만 뽑아서 일반항 세운 다음에 극한 구한다 라고 하시든 마이너스인 것 뽑아서 일반항 세운 다음에 극한 구한다고 하시든 상관은 없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인 것만 놓고 보면 얼마예요? n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극한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지, 그치?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한다? 얘는 수렴하고 그 값이 1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때 전체를 다 더하면 수렴하는데 짝수번째를 뽑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이렇게 가겠지, 그지? 자, 이건 수렴해야 발산해요? 무조건 발산하죠. 어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야. 그게 누구야? 이게 지금 이거잖아. 그지? n분의 1 꼬라지는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틀린 명제야, 알겠어? 그래서 요게 등비급수라고 되어 있을 때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등비급수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틀린 보기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하나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17번 설명한 거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9-22번
봐봐, 이것도 이 당시에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다고. 이게 그거잖아. 킬러 문항 배제해라. 교과 과정이 없는 걸로 출제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때 처음 나온 수능에 30번이 지금 그 해에 나왔던 그 뭐야 평가원 30번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올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아이들한테는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딱 한 번 이제 그 전에 한 2년 3년 동안 6월 9월에 나왔던 거랑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능에 출제를 했다가 작년에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조금 비슷한 기조를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그게 올해 여러분 수능에도 그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건 아무도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제 낯선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기출문제만 풀었을 때의 장점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머뭇거리고 손을 잘 안 대려고 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건 해. 따라가는 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풀이랑 비교해서 하는 건 하는데 그게 아닌 문제들에선 자꾸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해. 여러분들 지금 풀 때도 그렇잖아요. 계산 좀 길고 복잡하면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지. 그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NG를 푸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뭐 어렵고 손을 못 대겠고 막 이렇게 아니 너무 어려운데 한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수능이야. 수능 시험장에서 딱 한 문제 남았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전혀 감도 안 와. 근데 얘는 뭔가 대충 찍어서라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하게 된다고. 알겠어? 지금 그런 절박함을 안 느껴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관학교 시험 한번 보라고. 알겠어? 자 보십시다. 9-22번.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면 BN이라는 수열을 이해하는 것이라 했죠. BN이라는 수열이 지금 A1이 있고 A2, 그 다음에 A3, A4, 그 다음에 A5, A5 이렇게 가.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다다 이렇게 가고 있어. 물타기 하는 거죠. 그죠? 둘 중에 어떤 쪽을 쓰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크거나 같은 쪽을 쓰겠다는 얘기야. AN이 크면 AN을 쓰고 마이너스 1이 크면 마이너스를 쓰겠다. 이런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게 지금 BN이라는 수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B3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b의 2n-1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은 얼마다? 얘는 8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공비에 대한 조건부터 챙겨볼게요.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3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공비에 대한 조건을 좀 생각을 해줘야겠는데 근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 무엇을 알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음수라는 건 알 수 있어. 왜 첫 번째 항이 음수여야 될까? 이 A3 자체가 A1 곱하기 R의 제곱이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요. A1 자체는 R 제곱이 항상 뭐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1이 반드시 음수여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R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A1이 음수인 상태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음수인 상태에서 절대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값이 뭐 한다는 얘기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지. 맞아? 계속 작아지기만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 B의 홀수 번째항들은 이미 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R 제곱을 곱하면 무조건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이 더 큰 거야. 맞아? R 제곱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겠죠. 괜찮아요? 이 부호에 대한 거 잘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4가 커. 마이너스 2가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음수인 상태에서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R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 홀수 번째들은 여기서 공비 제곱 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급수는 얼마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단 알겠습니까? 수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해돼? 다시 자 옆에다 써줄게. 와 이거 안 해봤네. 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면 당연히 R 제곱이 1보다 크겠지.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A의 2n-1은 영원히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음수 양수 곱하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만 지금 4번 얘기했어요. 지금 요 짧은 순간에 4번 얘기했어. 근데 지금도 이거를 버벅거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 처음 공부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미적분이랑 저랑 안 맞나 봐 이런 얘기하죠. 왜 안 맞는 게 어딨어요. 고등학교 교과인데 대학교 가면 이 과목이 저랑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나랑 물리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 가보니까 물리랑 잘 맞더라고. 물리가 재밌더라고. 대학교 때 맨날 교양 과목에서 재미없어가지고 수업 안 들어가서 학점 다 까먹고 물리 전공 과목에서 학점 따고 막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여기 봐봐. 이게 여기서 지금 A1이 음수야. A1이 음수 마이너스로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가 R 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뭐만 나오게 돼? 마이너스로 작다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되면 Bn 자체는 얘가 마이너스로 작고 얘도 마이너스로 작아. 그러면 계속 누구만 쓸 거야? 마이너스 1만 쓰겠지. 큰 거만 쓴다고 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1만 쓰게 되면, 그러면 이 Bn의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나는 어딜 볼 거냐면 B의 2n번째 항에 대한 걸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 비교할 거고 이렇게 둘이 비교할 거고 이렇게 둘이를 비교를 하겠지. 그치?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을 뽑아 쓰는 거야? 큰 애들을 뽑아 쓰겠다 이거야. 큰 애들만 뽑아서 더했더니 값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8이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음수들만 있는 세상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또 곱하기 R 제곱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도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호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양수여야만 해? B2, A2가 무조건 플러스 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뒤로 나온 애들도 전부 플러스일 거고 플러스들의 합이니까 플러스 8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부 다 음수밖에 못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BA2가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되어야 하니까 공비에 대한 조건을 얼마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요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B1에 대한 Bn에 대한 거 정리를 해볼게. 자 B2, B2n이잖아 그지? B2n이면 얘 플러스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이것만 더한 걸 거야. 그래서 얘가 뭐랑 같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 2n과 같더라 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왜냐면 자 여기다가 A1에다가 뭐 했는데 R 제곱을 곱했음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그러면 A1도 뭐 했겠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았겠지.
여기에서 R 제곱을 곱했는데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절대값을 줄였다 값이 커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랬음에도 마이너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B1이 되고 얘가 B3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왜냐면 보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얘냐 얘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고르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지? 나올 수가 없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음수가 됐건 어쨌든 뭐가 됐건 A 7이 됐건 위에 것도 전부 다 뭔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음수밖에 추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A의 뭐다? 2n 플러스 3이다. 요렇게 봐줘야겠지. 계산하는 거야. 됐어요. 조건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공비 찾는 거야. 공비. 최근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공비. 공비 기준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에 있는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찾으라는 문제죠. 다음에 자 9-23번 9-23번은 등비급수니까 각각 수렴한다 했으니까 R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나 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의 공비도 1보다 작다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수렴한다 했으니까 1 마이너스 RA 곱하기 RB 여기는 했을 거란 말이지. A1 곱하기 B1 자 얘가 1 마이너스 RA분의 A1 곱하기 1 마이너스 RB분의 B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날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정리하면 얘는 RA 더하기 그 다음에 RB 라고 줬을 때 얘가 누구랑 같냐면 2배의 RA 곱하기 RB랑 같다. 요렇게 식 하나 만들어지죠. 뭐 이거는 뭐 그냥 분수식 계산이라. 그럼 밑에 있는 거 쓰실 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자, A2n이잖아요. A2n이면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이 첫 번째 스타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만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그랬죠. 어차피 절대값 씌워서 더한다 해도 공비가 플러스로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한 게 누구랑 같다는 거냐면 7 곱하기 하지만 뒤에 건 상황이 좀 다르지. 공비가 아래 세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아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을 좀 붙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도 얘도 A1 그 다음에 곱하기 R 제곱이다. 요렇게 들어가야겠고요. 그럼 여기는 R 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에만 절대값 이렇게 붙여도 되죠. 불안하시면 뭐 따로따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1에 대한 부호도 정의해줘야 할 건데 A1에 대한 부호는 여기도 A1이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R도 절대값 따로따로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A1에 대한 절대값은 첫째 항이 0이 아니니까 날려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것은 이제 R에 대해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 여기만 정리해보면 되겠죠. 할게요. 이걸 이렇게 날려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A1은 절대값이니까 똑같이. 따라서 자 여기 R 값이 여긴 다 RA야 그냥. R 값이 양수일 때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플러스 R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3R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를 날렸으니까 1 플러스 R에 플러스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7 곱하기 그 다음에 R 제곱이니까 R이다 R 제곱 이렇게 날리고 해서 정리하시면 R 값이 2개 나오게 돼. 그 2개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RA, RB를 찾아야겠고요.
요거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 값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R 값이 뭐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만 해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죠? 별다른 고민의 여지가 없는 문제야. 알겠어? 경우 나눠서 그냥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하나 없었던 것 같아. 24번까지 하고 25번이 없구나. 자, 다시 24번. 여기도 자,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시그마랑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시그마를 정리하시면 이건 알 수 있잖아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자, 얘가 얼마가 된다? 둘이 더하고 반띵하면 되니까 10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얘가 둘이 빼고 반띵하면 되니까, 또는 앞에 거자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10 뺀다 하면 얘가 3분의 10 요렇게 나와야겠네. 같은 느낌이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얘가 1-r의 절대값 분의 그 다음에 a1의 절대값 이렇게 붙어서 10이고 1-r 분의 a1이다 해서 3분의 10이다. 요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일단 r이 뭐이면 안 돼? 양수이면 안 된다고 했어. 왜 양수이면 안 되지? r이 양수면 1-r분의 1-r분 똑같고 a랑 a의 절대값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 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r 값이 반드시 음수이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r 값이 음수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정리해 볼 거는,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r 분의 a1의 절대값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1-r분의 a1이 뭐다? 3분의 10이다 해서 얘는 a1이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 a1이 음수인 경우 나눠서 값을 각각 뽑아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고, 마무리 계산 시에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나누기 2다 이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n 플러스 k다. 자, 이걸 정리한 값이 얼마래? 얘가 지금 700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얘가 지금 1부터 k까지 합이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앞에 있는 요 i의 부호는 직접 찾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요렇게 4개씩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써주자면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a의 n 플러스 3, 플러스 a의 n 플러스 4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로 묶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묶어서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뭐다? 마이너스 r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 플러스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a n 플러스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했을 때 얘가 얼마보다? 700분의 1보다 크다. 요거 푸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뭐 생각이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귀찮은 거지. 계산 나눠서 경우 A1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A1 뽑으시고 R 뽑으시고, 그래서 R이 수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얼마보다 큰 거 나오는 거 찾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나오는 거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서 막히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겠다. 알겠습니까? 마무리 계산하실 때는 뭐 이건 어차피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찾아야지. 그래서 어차피 얘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밖에 없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패턴이 보일 때까지는 나열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두 개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뭐 이걸 따로 가져가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힌트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2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씩 묶어서 n번씩 간다. 또는 이렇게 묶어서 직접적으로 공비 찾는 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렸었죠. 땅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잠깐만 민영 숙제 덜 했지. 건 숙제 덜 했지.
또 누구 있지? 용 숙제 덜 했지. 성미 숙제 다 했어? 아이씨 까비. 그러면 또 누구 있지? 일단 용이네. 가자. 용 3명이면 되지 않겠나? 주말에 떡볶이 처먹었는데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은 갔다 와야지. 민영이는 다 해오기로 했는데 안 해왔으니까 갔다 와야지. 그 다음에 잠깐만, 주말 거 다 해오기로 하고 안 해온 사람. 승찬이는 내일 또 오기로 했고, 어차피 뭐 금요일에 오기로 했잖아. 금요일날 아니야? 승찬이는 금요일에 오기로 했고, 또 다 해오기로 하고 간 사람 중에 민수는 다 했고, 현승이 다 했고, 진모, 윤성 다 하고 갔고. 시호야 갔다 와. 찾아갔다 와 빨리. 넌 책도 안 가졌잖아. 그러네. 책도 안 가. 빨리 갔다 와 빨리. 내랑 같이 4명이서 갔다 와.